네, 전라남도 의회는 도민과 소통 강화를 선언하며 새로운 변화 예고하고 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김한종 의장, 열린의회, 강한의회를 역점시책으로 삼고요. 의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라는 사명 잊지 않고 또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열심히 추진하겠다라는 포부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김한종 전라남도 의회 의장을 직접 초대해서 의회 운영에 대한 또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등원 맞는 이 3주년을 맞습니다. 그에 대한 소회도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종 전라남도 의회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천에서 막 올라오시는 길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일정이 꽤 많으신데 직접 예. 생방송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의장님께서 제11대 전라남도 의회 이제 개원을 하고 지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3년을 맞습니다. 네, 등원 예. 3년. 그리고 후반기 의회, 전라남도 의회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전라남도의 의장 장성 출신 김한종입니다. 코로나19를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주시고 또 정부의 방역과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취임한 지 이후 전남 22개 시군은 물론 국회와 중앙부처를 다니며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도민의 사무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과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또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요. 전남 발전과 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과 행복을 주는 전라남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이 주민들 만나는 게 코로나19 상황만 아니라면 좀 더 밀접하게, 더 친숙하게, 더 자주 우리 주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눈높이를 할 것인데 네.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고 들었습니다. 좀 몇 가지만 자랑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서도 전방위적인 선제 대응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전라남도의 개원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서요. 그러셨죠. 네.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과 또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의결되도록 경주를 했습니다. 네. 또한 전남 의대 설립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또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인구 소멸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나 특별지원을 위해서라도 2020년에는 원스톱 추경을 3회나 개최했고요. 특히나 작년 8월에는 폭우로 발생한 수해복구 작업에 도의원들과 또 사무처 직원들이 구례 곡성 등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고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활동도 적극적으로 네. 펼쳤습니다. 자, 의장님께서 또 이러한 활동 덕분에 지난해 11월이던가요? 이 자치의정 부문에서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이어서 전라남도 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부분에서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이 됐는데 어찌 보면 또 이 같은 성과가 전라남도 의회 위상을 한층 또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감회가 좀 남다르셨겠습니다. 어떠신지. 예, 감사합니다. 작년 11월 24일 자치의정 부분 2020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 상 받는 예.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대한국민 대상을 올해 10회째로 맞이한 시상식으로요. 예. 대한국민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상으로 대한국민의 그 변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서 이바지한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대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의 전 분야에서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2020년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이 참 됐습니다. 큰 상이군요, 보니까. 예. 특히 전라남도 의회 의장과 대한민국 시도의장, 의장 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쇄신 방안에 많은 노력을 힘썼던 점도 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지방자치 정책 대상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 상이 좀 어떤 상이고 어떤 점을 좀 높게 평가를 해서 이 좋은 상을 받게 되셨는지. 예. 작년 11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컨신턴 호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자치 대상 정책 대상에서요. 우리 전라남도 의회가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회는 청장년층의 인구 감소와 또 여기에 유출 때문에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발굴의 노력과 또 청년의 발전 특별위원회 시도 교류 활동을 높인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깊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지난 6월 2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끌어낸 공로로 2021년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분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러한 상들이 도민들이 부여한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예.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유, 참 축하드립니다. 6월 감사드립니다. 1일이면 뭐 최근에 또 좋은 큰 상을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 같은 정말 상을 받아도 남음직한 활동을 하셨던 게 바로 의장님께서 이제 전라남도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죠.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협의가 또 끈질기게 그동안 정말 간절하게 요구를 해왔던 의장의 인사권 독립이 이제 관철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전에 또 이런저런 비화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하면서요. 국회법을 100개다 벼락치기로 제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예. 이런 탓에 오늘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32년의 틈을 보여왔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요. 네. 법령 등에 따라서 임명, 교육, 훈련 또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또 권한을 예.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예.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소 아쉽고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계속 수정 보완토록 요구할 예. 것입니다. 참 그나마도 그다음 수년 동안 또 요구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받아 수용되지 않다가 그나마도 참 의미 있는 결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를 발판으로 더 좋은 결실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동안 뭐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원 의정비의 자율적 결정권 그리고 자치입법권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권 보장 등도 요구를 해 오셨는데 앞으로 이를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 네, 지방 의원의 의정비 자율적 결정권이나 또 자치입법권 보장이란 주요 의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지방 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개선을 하고요. 지역의 공익자산을 고려하는 재정 조정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발전과 도민들의 사무질 중심의 지방자치 활성화가 예.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대세이지만 어쩌면 침체한 전남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개헌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분권 시대가 되면 더욱 막강해지는 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을 절대로 감시하고 또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지방 분권에 따른 다양해진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 생각이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의장님께서는 11대 전라남도 의회 이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이 되셔서 한 1년여 정도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는 시간이 1년여 정도 남았는데 네. 자, 후반기 전라남도 의회 의정 활동 방향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이끌어가고 싶으신지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1년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예. 자, 네. 예, 전반기도 마찬가지고 후반기에도 의정 활동 방향은 예.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의장과 의원들 간에 소통하고 또 화합하며 토론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의회의 대변인 제도를 작년 9월부터 도입해서요. 도민에게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 소통을 위해서 의회 정무특보도 운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의회 운영 사항을 의원들께 항상 소통하고 논의하며 하나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후반기 의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시고 제 기억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이 초선 비율이 70%가 넘는데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었죠. 예. 어떠십니까? 1년 정도 같이 손발을 맞춰 보니까요. 예. 그래 많은 우려들이 컸었죠. 네. 예. 그러면 지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좀 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의원들의 개개인의 개개인을 보면은 기초의회 뭐 다선 의원 출신이라든지 네. 또 시민사회 단체 출신이라든지 교육계 뭐 학계 출신 복지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1대 후반기 7대 상임위원장 중 6명이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회의 시 꼼꼼한 사전 준비로 날카로운 비판과 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나 특별위원회 활동, 현지 활동 등을 열성적이고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활기 넘치는 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주도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연구활동 보장과 각종 세미나 워크숍, 또 현지 활동 지원 등 10개 연구단체 지원, 자율성, 전문성 보장 등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자, 그런 우리 의장님의 바람처럼 참 많은 의원분들께서도 언론으로부터 참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공부하는 의회, 좀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 이런 게 이 지금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을 좀 1년 정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좀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실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공부하는 의회, 뭐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고민했던 것이 전체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그럼요. 있었습니다. 예, 예. 이를 위해서 먼저 상임위원회 위주의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했고요. 또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더욱더 열심히 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 워크숍, 현장 연수, 네. 또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또 국회나 지방의원 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예.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의장이 잘 뒷받이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영진 애청자님께서 공부하는 의회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빵통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좀 열심히 현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의원들이 돼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의 그런 문자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전국 또 시도의회 의장도 맡고 계신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건강은 제가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시군요. 예. 자, 이 전라남도 정말 22개 시군 또 땅도 넓고 시군도 많다 보니까 정말 현안도 많지 않습니까? 예, 삼재칸 예. 현안 꽤 많은데 그 많은 현안 가운데서 전라남도 의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그 대목이라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을 잘 대처하고요. 네.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 가장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또 전라남도 최대 현안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제와 활성화고요. 예. 젊은 층에 주어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지역 인구 분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재정 자립도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토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조선산업 지원도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농어업과 도내 여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 및 또 특별 고용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네. 다하겠습니다. 예. 네. 자, 앞서서도 우리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남은 이 인구 고령화, 인구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역 대학의 또 문제도 지금 연동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참, 어려운 질문이시죠? 예, 참 어렵습니다. 예. OECD 34개 그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 상황이 참 네.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유튜브 이 도식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고흥이 지금 붉은색으로 있어서 예.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네요. 예. 우리 전남 22개 시군 중에 18군데가 소멸 지역입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예. 나주시마저 지금 소멸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에요. 인구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의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이 건의문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처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의 국가적 차원에서 현안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조화로운 공존만이 대한민국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네. 중앙정부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의장님께서는 뭐 의정 활동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 도민들 그리고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정말 강조하시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이 소통에 좀 이 방점을 두고 계시는 이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의정 활동에 노하우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그러죠. 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예. 우리 도민들을 많이 만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뭐 해서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하는 그 거이죠. 평가는 오롯이 도민들이 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잘 이 전라남도 하면 또 이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 전라남도 의회도 뭐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좀 제대로 쓴소리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 어떻게 정립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는 200만 도민들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도정부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개할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도민과 또 학생들이 연관된 정책들이 빈틈은 없는지 또 누수는 발생하지 않는지 촘촘히 살펴보고요. 예산도 낭비성, 선심성은 없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또한 전남도 산하기관의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또 공정한 인사가 진행이 되도록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직무 능력과 도덕성 또 가치관 등을 철저히 인사 검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도정과 교육 행정을 위해서 의회는 집행부와 협치를 하면서 상생 협력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한 뿌리라고 하죠. 전라남도, 광주시 이제 한 형제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양 시도가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과제라면 무엇일까요? 공공학일까요? 그래요. 우리 광주 전남은 말씀하신 것 같이 한 뿌리라고들 다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상생해야 한다는 것은 전격적으로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경전선 전철화나
또 제2 남도학습 개관 등 강주시와 같이 이룬 성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뭐 협력 문제라든지 네. 강주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 문제, 또 양시도 행정 통합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앞으로도 강주 전남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상생 협력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발전을 위한 노력 끊임없이 해야겠지만 우리 전남도와 강주시가 적극 더욱 더 나서야 한다. 네. 네, 적극성을 좀 보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또 우리 김한종 의장님 하면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기자 간담회 때 말씀이 육군 사관학교를 좀 장성으로 가져오는 방법, 상무대와 좀 이 시너지 효과를 내보는 것 어떻겠냐 이런 좀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좀 고민 좀 더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이제 그건 이제 전부터 군공항이 이전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그게 이제 사관학교가 처음에는 윤재갑 의원께서 그 공항에 뭐 육사를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것이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우리 전라남도에서 수용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장성 유두석 군수님하고 송영길 우리 당 대표님 대표되신 대표님하고 저하고 조찬을 하면서 유두석 군수님께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안이고 그래서 우리 상무대 교육기관이 장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해 육사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장성으로 좀 해서 하면 어쩌겠냐. 근데 저는 이게 그 육사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지 이게 또 좀 논의가 되지 정책적인 좀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관에 육사를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중앙에다가 했습니다. 지금 각군 사관학교를 보면 다 지역 공교롭게 지역에 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는 청주에 있고요, 해군 사관학교 진해에 있고, 간호 사관학교는 대전에 있고요. 육사만 장성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력해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전라남도의 또 역점적인 열망이 의과대학 유치 아니겠습니까? 이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은 30년 전부터 정부에 꾸준히 커지는 우리 전남 도민의 염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이 더뎠지만 작년 7월 23일이요. 정부 여당이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민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의료계 원점 재논의를 하기로 하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도민께서 많이 걱정을 해왔습니다. 이번 합의는 의료계와 뭐 소통이 부족해서 다시 재논의하겠지만 전라남도 의과 신설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과대학 신설은 도민의 30년 염원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의료와 지방 의과대학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히 실감하고요.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인터뷰를 마칠 시간인데요.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뭐 의정 활동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나마도 이제 전라남도는 이번 주부터 8인까지 확대가 되고 좀 더 여건이 나은 상황인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지역사회 지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제 1년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요. 역시 우리 11대 전라남도의 의정 목표는 또 꿈과 행복을 주는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요. 또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며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58명의 의원 모두의 목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고 또 노령화되어 가고 재정 자립도는 낮아 어렵고 힘든 상황은 영속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께서 희망을 주는
전라남도 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네.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최대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홍영진 이 클레멘스 형제님께서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화이팅입니다라는 또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붕괴 사고로 또 이 희생된 이 희생자들에게 좀 이 말씀을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요. 최근에 우리 전남 담양군에서 네, 또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애쓰다가 순직하신 공무원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한 강주 학동 공사장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분들께도 유가족께 깊은 네. 애도를 표하고 예, 고인의 알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전라남도 의회 감사합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종 전라남도 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